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총선 이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았는데 대통령이 뭔가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납니다. 예, 총선용 공약 같은 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당무 개입을 한다고 그랬더니 네. 당무 개입을 안 하고 비대위원장을 해요. 야, 이 비대위원장 맡겨놔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개입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가? 자,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확실하게 어쨌든 매듭을 지었다라고. 본인 맞아요. 생각에는. 그렇죠. 네.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KBS가 매듭 지어줬다. 네. 박장범 앵커가 잘해줬다. 우리가 다 예언했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끝. 네.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아, 이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나올 수가 없다. 완전 벌 세우기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KBS와의 대담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별로 그렇게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국민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우리 셋은 있으니까 여기에 네, 우리 네. 셋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들은 저 화면을 보면서 답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설날에 재방까지 틀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뭐 예. KBS가 틀은 거죠. 대통령이 예. 틀은 게 아니라 KBS가 틀은 것까지 볼 때는 KBS가 자체 판단으로 틀었다고 생각해요? 글쎄 일단 KBS 틀은 건 어쨌든 자체 판단으로 틀었던 시켜서 틀었던 틀은 건 KBS니까 그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틀은 건 KBS니까. 그러니까 우리 틀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브라운관 있었던 시절에 네. 아버지가 야 몇 번 틀어 이렇게 하면 네. 그 앞에서 드드득 드드득. 드드득은 KBS가 했지. 드드득. 그렇죠. 네. 드드득 어렸을 때 드드득 제가 맘대로 리모컨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네. 리모컨이 없었어요. 드드득 맘대로 했다가 맞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볼 때는 네. 이거 그래서 한번 다 잘 사셨네. 드드득이 있었으면. 그 네. 브라운관 TV 있었으면 잘 살았네.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세대가 제가 아니 제가 이거 네. 우리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드드득 저 할 우리 때는 집에 그 흑백 TV를 사니까 옆집에 칼라 TV가 생겼는데 그러시네. 축구가 나오는데 아. 잔디밭이 초록색이더라고요. 잔디밭이 구장의 잔디밭이 초록색이라는 걸 그때 처음 그때 알았어요. 처음 하셨군요. 네. 예. 제가 드드득 할 땐 90년대 중반이에요. 알았어요. 90년대 중반에. 그래 부산에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가독도 하겠다고? 아무튼간에 그걸로 정리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시점이 어쨌든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선물 보따리를 확 풀었습니다. 그래서 북항을 재개발하겠다.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다. 사직구장이 잘 얘기해야 되는데 사직구장을 재개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57일 앞두고 부산 간 것인데다가 또 부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69일 만에 부산을 또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시면은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다 들어봤던 공약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들어봤던 공약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민생 토론회까지 열어서 부산에서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신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1면을 보시면 한겨레 신문 1면을 볼까요? 잠시. 한겨레 1면을 보시면 저 좋은 사진 밑에 부산 특별법 제정 총선 앞 공약 쏟아낸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아예 딱 단정해 버렸네. 그렇죠. 비판적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앞 공약을 쏟아냈다라는 게 뭐겠어요? 총선 의식해가지고 지금 공약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경향신문도 1면을 보시면은 경향신문도 비슷한 이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좀 이제 해상도가 좀 흐린데 맨 밑에 보면은 69일 만에 또 부산 간 윤 대통령 서울과 양극체제로 천지개벽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말인데 요걸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신문을 막 넘기다 보면은 뒤에 이제 바로 또 나와요. 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뒤에 이제 또 기사가 이어지는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한명 기사들이 다 따라붙었죠. 그렇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윤 대통령 민생 빌미로 여당 우회 지원, 관건 선거 논란 예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재탕, 구체 일정 없이 총선 겨냥 장밋빛 공약. 제목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게 맞지. 평론위원장이 정론이다. 뭐 기자들 그럼요. 생각도 비슷한 거죠. 뭐. 저도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거 아니에요, 저거? 그 각도 신공항 네. 결정은 문재인 정부 때 했죠. 그랬죠. 그리고 네. 경향신문의 경우에 심지어 사설로도 이걸 비판을 했는데 예. 사설 제목이 선심성 홍보쇼 치닫는 민생토론회 예. 관건선거 아닌가라는 제목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권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했다 등등의 이런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한국일보의 일면을 보시면은 한국일보의 경우에도 이 좌측에 뭐 약간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두 달 만에 또 부산행 이래가지고 총선용 논란 이게 소제목에 들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선용 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한국일보는 또 쭉 넘기다 보면은 이런 총선용 논란을 의식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이 총선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맞불용 반론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연말까지 계속 민생 토론을 할 것이다. 네? 아니, 총선용이 아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예.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라는 아니 것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한 총선 직전인 3월 정도까지 민생 토론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는 뭐냐면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부처로부터 받는 건데 맞다. 올해 업무 보고는 부처로부터 받지 않고 예. 민생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맞다. 이게 보통 대통령이 연초 되면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네. 예. 근데 맞아요. 그걸 대체하는 게 민생 토론회인데 음.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 질문도 안 받잖아. 예. 지금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가 더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혼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뭔가 선거 앞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하여간 모아가지고 확 이야기를 하면 뭔가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아니 것 그 같습니다. 혼자서 예. 프레젠테이션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민생 그렇지. 토론회인데 예. 거기에 지금 국민들도 모아놓잖아요. 사실상 근데 혼자 프리젠테이션 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뭐하러 토론회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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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소통한 토론회장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모양새인 거예요. 아니지만. 모양새인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르는 거하고 똑같아. 모양새 그냥 모양새. 아니 이미지.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생각을 예.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예. 특별 대담으로 갔어. 근데 뭔가를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계속 대통령 입장으로서 과시를 하든 악세사리든 간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거 완전 관건 선거네. 대놓고 지금 공약을 이런 식으로 하네. 그것도 다 재탕삼탕이네. 이런 언론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해명이 이런 거예요. 궁색한 해명이 우리는 연중하는 거야. 그럼 연중 부처 업무 보고 받는 거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연중 이런 공약을 쏟아내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이거 다 할 수는 있을까? 그리고 이런 돈도 반론도 부족하다며요. 세수도 부족하다며. 그리고 이런 반론도 네.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반론을 보면은 네. 기사에 이제 반영된 반론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탕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반론의 근거로 얘기를 해요. 총선 공약이면은 총선 앞두고 얘기하는 게 공약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통령 선거 때도 얘기했고 쭉 대통령이 약속을 해왔다. 예. 약속해놓은 걸 다시 얘기하는데 예. 어떻게 그게 총선 공약이냐? 그냥 하던 얘기 하는 거다. 논리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 계속 말을 해왔으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고 네. 하지는 않아. 하겠다고 아니, 산업은행 이전 대선 그것도-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전을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느닷없이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대선 때도 갑자기 태도 바꿔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덕도와 관련해서는 KBS에 있을 때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랬었지만 이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최강시사 들었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고 개발 사업 자체가 이게 정말 수지 타산이 맞느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 그리고 이 공항이 다른 공항들처럼 놀고 있는 공항들처럼 안 될 것이냐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부정적 그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식의 마구잡이 개발 사업, 지역민들의 민심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은 너무 정치가 구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예. 총선용이다라는 지적은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건 내용이잖아요. 예. 행보를 보면 좀 이 추측 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한 거 부산 빼면은 다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의정부, 하남. 근데 여기에 거론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격전지다. 격전지. 그런데 지지율이 낮게 그렇죠. 나오거든. 경기도가 서울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부산의 경우에 최근에 민주당이 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부산이 흔들리면 안 돼라는 생각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흔들리면 지금 뭐 양산, 뭐 PK 지역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충청권이나 이런 데로 또 민생토론에 가가지고 또 할 거다. 이런 전망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일정은 뭐냐? 이게 총선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 따른 이제 의문이나 이런 거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게 개발이든 뭐든 실제로 할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돈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써야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써야 가능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또 세금 깎아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 조선일보 1면을 잠깐 보시면 잠깐 이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조선일보 1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면 좌측에 보면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의 굴레를 푼다 이렇게 돼 있지 또 않습니까? 강세네. 예,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그 아이를 낳고 뭐 이러면은 뭐 최대 1억 원의 출산 육아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지원책을 이제 강구한다는 뉴스를 여기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줬다며요, 1억 원. 예. 그래서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잡게 되면 이 직원이 그럼 1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이게 잡히면은 세금이 38%. 그렇죠. 최대 세금이 4천만 원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세금 폭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장님이 준 걸로 하자. 그러면 증여가 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이 그러면 요걸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와 증여로 했을 때 차액이 법인세로 이제 부담되는 거를 계산하면 뭐 3천 몇백만 원이 있다. 예. 요걸 합치면 그것도 4천 몇백만 원이 된다. 세부담이. 예. 조선일보 계산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줄여줘야 조선일보에 세무사 한 분 드려야 되겠네. 요런- 너무 엄격하게 계산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내. 요 계산을 어쨌든 요 계산법이 개런티합니다. 근데 예. 요 계산법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세금을 줄여줘야 저출산 대책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더 적극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서 이 세금 예를 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얼마나 이게 또 돈은 열심히 쓸 계획을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세금 줄여줄 계획은 또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세금 안 깎아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근데 이미 사실 기업들한테. 각종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를 문제 여러 제도가 항목으로 있는데. 나눠 가지고 1억 원을 지급을 하면 기업에서 그런 거를 모를 사람들이 없고 그거 해가지고 세금이 본인들도 낮춰지고 받는 사람들도 낮춰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 저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 기회를 무리한 통해서 걱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또 뚫고 싶은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동아일보 지난번에 얘기한 등록금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동아일보가 그게 문제다라고 사설론을 썼는데 빚내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한국일보 1면을 보시면 한국일보 1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또. 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저기 사진 밑에 보시면 세수 따라 널뛰는 교육교복은 100년 대계가 출렁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 기사가 이 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걸 비판하려고 쓴 기사는 아닙니다. 잠깐 얘기가 나오는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국가장학금 지원의 재원이 뭐였냐면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렇죠. 교육재정 교부금이었어요. 근데 저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어쨌든 경기에 따라서 널뛰기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이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 교육교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럴 때는 교육교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데다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교육교부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야 당장 누리과정에 넣어야 되는 돈도 없다.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역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금 하는데 1조 원에서 뭐 3조 원까지 막 들어가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러면 저 기사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막 던지는 얘기들의 향연을 우리가 지금 쭉 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예. 보통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 내국세의 한 20%가량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강제 할당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세수에 60조가 펑크가 나.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기로 뭐 조선일보가 어제 단독으로 자기가 보도했다고 할 때는 2022년에 총 교육재정 교부금이 7조 5천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뺐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세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만약에 한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어진다 그러면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절반 이상은 경직성 경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해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돌봄 교육도 한다며 거기서 돈 빼가지고 그러면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재원이 부족하네요. 국세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일단 젊은 사람들 저 표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용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 젊은 사람들 표 그래서 받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예. 등록금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세 자녀에다 그러니까 다가구 자녀의 셋째는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1월 초에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대상이 넓어져 가지고 그 부모 소득이 한 1억이 넘어도 받을 수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체도 소득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 예. 그거를 발표한 지 얼마 네.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또 늘리겠다. 재원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예. 오늘 김인하 평론가가 계속 앞에서 수고해 주셔서 잠깐 쉬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경향신문 칼럼 하나가 있어서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칼럼이에요. 제목이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 제목이래요. 예. 근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의 수준은 한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해요. 보수 사칭 선거 결사체들은 권력 쟁취로 하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지 공공성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러면서 이 재벌 총수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 공정성에 관한 문제 윤석열, 한동훈 두 명의 검사가 자기가 수사했던 논리들을 다 뒤엎고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우쭈쭈 하는데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 권력자들이 서로 심하게 우쭈쭈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그들이 들고 나온 총선 전략이 운동권 청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상수라는 건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세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대충 정책을 얼기설기 모아 패키지로 던지고 뒷수습은 관료에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1월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연관도 없는 공매도 개혁, 소액주주 이익 제고 등등등 해가지고 쭉 이런 공약들을 던졌잖아요. 상속세 완화는 지금 당장 추진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흐지부지 되는데 딱 2주 걸렸다.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총선용 민생 정책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각 부처가 자기 영역의 정책 하나씩 집어넣어서 급하게 패키지로 대통령에게 들고 가면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냥 이런 식으로 구멍가게도 잘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전략이랄지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예, 꼬미 마음이 어제 부산 동네시장 주변에 교통통제로 이유도 모르고 버스 안에서 한참을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해하는 국민 생각은 안 한 것 없이 선거운동하러 온 건지 에잇이라고.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가서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예, 교통통제가 좀 됐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렇게 많은데 그 안에 대통령실이나 관료들도 전문가들이 대다수일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나? 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까? 해 만들어 와. 예. 안 하면은 이런 이 XX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잘 하시니까 화를 그래. 잘 내시니까 또 화를 내면 또 되게 무섭다며요. 그래서 뭐 무서워서 좀 이야기를 못 한다. 막 이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예, 루머입니다. 루머가 아니라 기자들이 예전에 많이 만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다이든 날리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머라고 해줘야 돼. 아 그래 알았어요. 네. 예, 이 너무 땡땡까지는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참겠습니다. 예, 이준석 그 과거 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땡땡 저 땡땡 막 하고 다닌다라고.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도 이 땡땡까지는 했으니까 이건 루머 아니고 이제 팩트죠. 아이고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이거 팩트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예. 네. 조국 신당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야기는 했는데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모든 언론이 지금 선을 확 긋고 있네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사실상 이제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 싸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선을 출마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면서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공식선언을 한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이 통합형 비례 정당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입장 차이를 다 존중한다.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웨이다라는 민주당 거죠.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이웨이다라는 거예요.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제 민주당 그렇죠. 그렇지.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그러한 이제 비례정당의 어떠한 그 참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가까운 입장을 이제 내놓은 것이거든요. 선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를 이제 감안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지금 이제 신당을 하게 되면은 만들 거냐 말 거냐 얘기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은 그냥 나는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봐야겠는데, 오늘 이제 언론의 그러면 스탠스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늘 여기서 6개 신문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6개 신문이 다 사설을 썼어요. 근데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어떤 논리냐면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지금 2심까지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마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어떤 창당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는 것도 결과적으로 명분이 없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답답하긴 하죠. 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하고.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해한다. 그래요. 뭐 정리로 보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한테 험한 꼴 당해가지고요. 그렇죠. 온 가족이 뭐 사실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뭐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명분 삼아서 지금 나는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고향 부산 가가지고 발표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넣어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 비례연합정당의 취지 자체가 그러지 않아도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취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러면 네. 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신당 만들어서 지역구 무소속으로 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하던가 그것도 사실 호남 쪽에 출마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그 비난 받거든요. 그럼 부산에 출마를 하면 돼.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유권자들한테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오면 돼요. 진짜 자기가 억울하다면 아니 뭐 허경영도 나오는데 뭐 조국이라고 못 나올 게 있겠어? 마찬가지지. 자기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당 만들어가지고 비례의석을 받겠다고 덤벼들면 나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 일종의 착각도 있다고 보고요. 이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굉장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자기가 좀 착각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움직이면 한 5% 이상은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게 유권자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진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3% 폐쇄 조약 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3% 하면 한석 얻을 수 있습니까? 3% 넘어가면 한석 정도는 바랄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3%는 기본 베이스 룰이에요. 그러니까 3%의 지역구 5석 이상 얻지 못하면 의석을 못 나눠주도록 아예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 5석 얻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3%를 넘을 수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넘었다고 쳐. 그러면은 조국 신당에 한 5% 갔는데 지역구에서 5석을 못 얻어. 그러면 조국 표는 그냥 버려지는 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이게 비례연합 신당으로 가버리면 최소한 2석 정도는 더 얻을 만한 의석이 조국 때문에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게 검찰 정권 심판하는데 조국이 도움되는 일이겠어요? 전 전혀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거 전략도 다 망쳐버릴 거고 운동권 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만든 게 운동권 뭐 척결론이고 청산론인데 네. 거기에 또 거꾸로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당연한 건데 근데 정권 심판론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총선이라는 게 재임 중 총선이라는 거는 정권 평가론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보수 신문들도 그렇게 정권 심판론을 말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주된 선거의 의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거 자체를 뒤엎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이제 보수 신문들이 들고 나온 게 프레임 갈아 끼우기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온 거란 거죠. 근데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그 허위의 프레임에 조국이라는 실체가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먹힐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이 아유 저 민주당이 약간 좀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도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탄핵의 강 건너야 된다. 그거 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니 안 건너니 건너니 안 건너니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도대체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삶을 책임질 가치나 이념 만들 생각이 있는 거냐? 진짜 제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의지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 가야 되잖아요. 또 언제까지 맨날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강력한 의회 권력 쥐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민주당이 좀 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좋은 법안들 많이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의석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데 맨 말 가지고 싸움해야 되는 조국 문제 가지고 지금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이게 조국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막 치밀어 올라도 꽉 눌러서 참아주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손 빡 그어주고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조국은 자기가 지켜보면 민주당이 그쪽 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때 비판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연아 평론가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니 어제도 네.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제도 이제 이 주제 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같은 나 말씀을 없이 했구나? 드렸는데. 네. 근데 일각에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국 신당 만들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례 정당에 못 들어가더라도 어떤 강성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 정당에서는 과거 열린민주당 찍었던 것처럼 조국 신당 찍고 뭐 이런 효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번에 좀 어려울 거다. 이제 비슷하게 김성환 평론가님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즉 이번에는 제3지대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3지대에 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강성 지지자와 그게 얼마나 겹칠 거냐는 이제 많이 겹치지는 않겠지만 공간이 그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도 열린민주당 전략으로 뭐 의석을 많이 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때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거는 신당을 만드는 것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말이나 주장도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정치의 전선으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주장 자체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것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못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로 양당도 싫다고 하면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일종의 부동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동층이 예를 들면은 비례투표하고 지역구 투표에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비례투표에서는 민주당 난 싫어.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호감도를 조국이 확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정신 차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 인간적으로는 좀 측은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걸 저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했다. 너무 당했다. 그래서 좀 연민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아이템이 한 3개나 남았는데 하나밖에 더 못할 것 같아요. 공천 면접을 어제 지금 국민의힘이 봤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가장 재밌었던 곳이 중성동 우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소위 말하는 뭐 한강벨트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공천 면접이라는 거는 이 공천 신청한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공천 신청한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신청했고 뭐 이런 거를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빅샷들이 정치인들이 딱 가서 그 무슨 뭐 인사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신입사원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사진 보면은 초라한 의자들에 이렇게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쪼르르 앉아 있고 긴장한 표정으로 뒤에 또 대기하고 있고. 약간 저는 그 사진에서 약간의 통쾌함을 좀 느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그 4년에 한 번씩 다 저러는구나.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면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계속 당하는 매 순간 당하는 일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만 하는 생각인가요? 뭐 별로 뭐 아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도 그럴 때가 있어야지. 그렇죠. 면접 한번 봐야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중성동을 이 지역이었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이렇게 신청한 곳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하태경 의원은 원래 부산 해운대 갑에 있었는데 해운대 갑에서 뭐 멋있게 어쨌든 나는 서울에 있는 데를 출마해야 되겠어. 라고 한 다음에 원래는 종로를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어쨌든 여기를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됐는데 원래 여기는 이해운 전 의원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난 쓰리 쿠션 전략이라고 생각해. 네. 종로는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쿠션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치고 이쪽으로 왔다고 봐. 그럼 처음부터 목표가 여기였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여기였는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또 이영 전 장관이
원래 나는 서초에 갈까 여기 갈까 막 이러다가 여기 가야겠어 뭐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3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막 질문을 막 했어요. 봤어요. 한 사람은 장관, 그 전에 사람은 또 이해운, 그렇죠. 하태경. 어휴.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경선을 치러가지고 나머지 2명을 떨구는 게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명이 각각 좋은데 또는 뭐 격전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나름대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2명을 낭비하는 건 안 되니까 혹시 지역구로 옮길 생각은 없나요? 왜 이렇게 막 질문을 막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지역구로 옮기겠습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나와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혜원 전 의원은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는데 왜 내가 옮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은 절대 난 옮길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혜영 전 장관은 글쎄 당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라는 정도 얘기를 해서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네.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니 요거는 중간에 예. 박성준 의원이 만만해 보이긴 참 만만해 보이는구나. 서초을? 아니 지금 저 중성동을 지었고 중성동을.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박성준. 거기 왜 박성준. 갑으로는 안 가고 왜 다 을로만 저렇게 다 몰리는 걸까? 예. 갑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임종석 실장 나오면은 예. 한판 붙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왜 다 피해서 갑보다는 을이 조금 밭이 더 좋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왜 이렇게 을로만 다 몰릴까? 박성준 의원이 만만해 보이는 거다. 근데 이게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해보고 싶네. 국민의힘의 이 현역 재배치와 이런 정리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예. 양천 갑 이런 데도 예를 들면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 예.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죠. 정미경, 조수진. 그리고 부자용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예. 다 와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하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미경 의원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양천갑입니다. 거기는 아, 뭐- 토론회에도 재밌겠다. 정미경 의원은 그 늘 달라져가지고 예. 원래 제 고향 수원에 있다가 맞아. 수원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서초로 서초에 갔어. 서초에 막 간다 그러다가 네. 지역구 쇼핑이냐 이래가지고 다시 양천으로 막 이랬는데 이혜훈이 서초였는데? 그래가지고 이혜원 의원도 서초였어. 그렇죠. 그렇죠. 또 예. 막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예. 왜 이렇게 여기 왜 오셨냐?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너무 분열상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무 당원들이 원하고 그래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은 조수진 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말이냐? 뭐 이래갖고 뭐 여기 분위기가 안 좋고 한데 구자룡 변호사는 그럼 뭐냐? 이것도 이제 의문이죠. 그래갖고 여기도 분위기가 이상하고 또 분위기가 이상한 데가 또 있는데 지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어디로 가느냐? 서대문 그분도 대결. 출마해요? 서대문갑의 지역구를 출마하냐가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래요? 여기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이용호 의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용호 의원은 원래 마포갑에 나간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포갑에 온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서대문갑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여기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요한 전 위원장은 종로에 나가야 되나?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종로에 가면 거긴 누가 있냐면 최재형 의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로에 나간다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전 위원장 어디가 나가야 되라가 의문인데 정작 인요한 전 위원장은 나는 지역구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이런 분위기여서 비례로. 예, 오늘 나오는 얘기는 지역구에 안 나갑니다로 지금 공천관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누구를 보내고 하는 게 다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니, 골치가 어제- 아픕니다. 어제 예. 너 서대문 나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인유한 위원장이 그래서 아내가 나를 굉장히 만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낙동강 하루샤르군 불출마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혁신위원장 맡을 때 그때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떡 그냥 받아먹는 것처럼 하면 그거 진짜 볼썽사납잖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더 편한 비례를 달라는 얘기였구만. 근데 여기서 꿀잼 포인트는 지역구 나가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난 너무 싫어요.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정치에 질려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례를 나가거나 장관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얘기를 대답을 안 하신다. 보다. 네, 언론 그러니까 그때도 출마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출마는 안 하고 비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비례는 다 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편하니까 그게. 코 안 풀잖아. 근데 이제 자기 결론은 손으로. 근데 그것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비례 정당에서 그렇죠. 지켜볼 문제인데 아무튼 어지럽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기자의 상상력은 이미 이전부터 혁신위원장 맡을 때부터 발동이 되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기자들도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자기 혼자 바닥바닥바닥 우기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희생 요구하다가 결국 자기 떡은 다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여기서 사실 네. 이분은 한국인이 분명해. 근데 볼 여기서 때마다 사실 확실히 느껴. 여기서 사실 할 얘기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긴 해요. 네. 소위 말하는 용핵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가 있는데 용액관. 네. 내일 그 하나요? 시즌 네. 2로. 네, 예,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